윤승희 둔창이 지금 한창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이제 한 번 나온 것 말고 확진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후가 비상 상황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인데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여 만으로 역대 7번째입니다. 사실 이날 회의 참석위원 15명 중 60%인 9명이 비상사태 선언하는 걸 반대했는데 뭔 표결이 이따위 표결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반대한 의원이 60% 됐죠. 근데 감염자가 증가하는 데다가 지난 코로나 때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니까 이를 의식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결정인 거죠. 이 새끼들도 무슨 민주적인 절차가 없어요. 전원 합의체라고 해놓고 60%가 반대에도 비상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들한테 협박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역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두창 발생국 출신 사람들 안 받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경제가 확 주저앉게 되는 위기 상황인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감염자 숫자가 아직 뭐 10만에도 다다르지 않았잖아. 14,000 몇 명이가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많아봐야 지금 2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번엔 너무 빨리 선언을 한 거야. 이 배경에 뭐가 있겠느냐는 부분인 거죠. 제가 봐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WHO를 이용해가지고 공급망 단절 상황, 국제적인 유통이나 관광 움직임, 이 세계적인 어떤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고 자국 내에서 하고 있는 너무 수상한 통제 조치, 도시 봉쇄나 통제 조치들 같은 거를 합법성을 얹어주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무서운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 동숭이 정부에서는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또 저기 화장장 늘리겠지. 화장장. 이것 때문에 늘리나? 왜냐면 얘는 3%거든, 치명률이. 그러니까. 그 밖에는 뭐 얘들 하는 게 없어요. 이건 사실상의 원숭이 천연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숭이 천연두이기 때문에 WHO에서도 보건 전문가들도 천연두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천연두는 그 1급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원균이 없어요. 연구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대부분 생물학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한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일반적인 기관 안에서도 이 천연두 바이러스의 생균은 갖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미군은 이걸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백신을 3,500만 명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 두창 관련된 백신은 이게 사실상 뭐 거의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숫자를 이미 예비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북한이 이거를 생화학 무기로 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아직 확산이 안 돼서 그 원숭이 두창이 듣는 백신일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있는 천연두 관련된 두창 백신들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맞았습니다. 예? 천연두 새로 옛날에? 맞았다는 게 옛날에 맞았기 때문에 갑자기. 저는 안 맞아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이로 따져가지고 지금 30대 중반 36, 7만 돼도 안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저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방역 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오버로 좀 더 해보자면 그래서 미군도 이 천연두에 관련된 백신이
이제 백신 연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로 해갖고 연구를 했었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 생화학 그때 키트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한번 보여줬던 적 있잖아요. 국내에서 연구해가지고 생화학 검출 키트 그 안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쪽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민간 연구 기업인 진원생명과학은 여기에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 연구 경력이 있다라고 하는 희한하죠. 네, 어느 나라에서는 막 바이엘도 이거를 연구를 못 하는데 진원은 이런 걸 했었다. 미군이랑 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 균을 못 얻었을 텐데, 그 바이러스를 못 얻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맞았던 불주사 BCG와 다릅니다. 그거는 결핵. 그 결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두 접종 그때는 이제 우두라고 우두? 예 우리가 우두라 그랬어요 그때 소고름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대박. 했었는데 그 흉터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주사도 나중에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 진짜. 구멍 여러 개 있는 걸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나이 또래 아니고서는 40대 이하 안에서는 대부분 천연두 바이러스를 안 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뭐 이제 10,000명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해갖고 치명률이 3%라고 하는데 3%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비하면 20배예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게 이제 WHO에서 이거 급격하게 비상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공포용이거나 아니면 모르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감염이 전 세계에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모두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500명분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뭘 한다는 얘기가 뭐 없는 것 500명만 같아요. 살겠다는 건 네. 뭐야? 아니면 저는 나이가 60 넘어서 분명히 맞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건가? 자기 혼자. 저 혼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넘도록 이거를 연구를 안 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백신 재생산에 대한 이게 불가능해요. 지금부터 해갖고 백신을 생산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퍼뜨린다는, 다시 보급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좀 미비 하나만, 원래는 이게 북한용 북의 이 생화학 공격용으로 했으나마 3,500명 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할 방안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연구가 좀 필요한 거야. 이거 해도 괜찮은 건지 효과 있는 건지 그에 관련된 준비를 질병청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 일을 안 해. 자, 제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3,500만 명분이 있다고 그랬어. 네. 창고를 까봤어. 없네? 어디 갔어요? 그러면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응? 장부상으로만 만든 건데요. 뭔 소리야? 아니, 천연두가 없어진 지가 30년인데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서 해요. 그냥 장부상으로 이 야비야비 해갖고 실제 가진 거 없어요.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보육 비축물들 중에 지금 비어 있는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어요. 정부 비축물 팔아먹어버린 그 지역 농협 이쪽 얘기는 그냥 일부에 불과한 거고, 과연 3,500만 명분의 백신이 있다고 질병청은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과연 그게 실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하긴 이 정부는 뭐 도무지 믿을 믿을 있는 수가 게 없으니까. 3,500만 명은 분량으로도 어마어마한 부피고요. 과연 이게 냉동이나 냉장 처리가 잘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느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져 갖고 이게 지금 유통기한, 그러니까 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나 보라고 지금 두창이 본격화되고 WHO가 이거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꺼내놓으라고. 그러게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79년생 이후에는 천연두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78년까지 78년생은 맞았는데 79년생 이후로는 안 맞췄다. 절반은 될 것 같으네요. 음, 지금 우리 43살 5천만 중에 최소한 2,500만 정도는 현재 이 두창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아, 진짜 내가 국회의원이면 이런 거 갖고 가서 확인해 보겠어. 이런 거 갖고 국정조사하고 이런 거 갖고 국정감사해야지. 어? 지금 당대표 뽑는 데 가가지고 저는 어차피 단일화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독주 때문에 너무 지금 민주당이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니는 아직도 이재명 아직도 이재명 타령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과 이재명을 따르는 극렬한 세력들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안 된다는 거야. 민주당이 아니래. 이재명 때문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국내 정치도 답답합니다만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부 지난 주말 금토일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근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산적하게 문제만 쌓아놨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하거나 해결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해결할 의지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있죠.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일단 이 찍들은 모르는 우리는 이제 심각성을 아니까 우리라도 좀 조심하죠. 마스크도 좀 우리는 쓰고 조심해야죠. 네, 조심을 우리는 할 수가 조심하고. 없어요. 저것들이 대놓고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고 방역에 대한 조치를 안 취해주고 검사비를 유로로 돌리면서 확진자는 줄었다고 구라 뉴스를 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 문제 없는 줄 알잖아요. 별 문제 없는데 화장장을 늘리겠습니까? 시차 치소를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8, 9월 되면은 코로나도 뭐 몇십만 명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 이 추세 되면 아무 대책을 안 취하고 과학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과학 방역이었어. 침대가 과학이잖아. 그냥 들어놓 있는 거예요 지금. 침대 방역 하는 거야. 아까 누가 저승 방역이라고. 중병 구경청 뭐 이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코로나 대책이 화장장 증설이 될 수 있냐고. 화장 사업 누가 허가 받아갖고 하는지, 신천지 쪽에 돈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권성동이가 하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